중국 전토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런 느낌 없이 일반 시민이 지방 당국에 불려 여권의 변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법적 문서도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결정이다, 규정이라고. 그들의 소위 죄는 나라를 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해외에서 귀국한 그날에 장교에게 불려가 여권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영단의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정부에 이동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지 강의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로부터 수십만 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면이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고 쓰는 사람도 있다면 일시적인 검사라고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화당 서류였던 것이 이제 통제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부는 지금 출업자나 퇴직자를 표적으로 하고 그들이 국외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한 전 은행원은 퇴직 후 반년 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시스템 개혁을 이유로 여권을 제출하라는 영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2024년 이후 국가안전의 이름하에 여권을 회수하는 명령이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직적인 이동 제한입니다. 25년에 들어서 국경검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공항에서는 여행자가 일상적으로 구속되어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젊은이는 한국행 비행에 등장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세관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유럽과 개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국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테러리스트도 스파이도 아니다. 단지 솔의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게시물은 방세 삭제되었고 계정은 설명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감시되는 나라. 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국경관리 강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국가적인 봉쇄 사슬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권 포기를 공유하며 신규 신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 여행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여권에 신청하려는 부모들은 2세의 용도라도 초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도 관리는 단지 위로부터의 명령이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이 불규칙한 규칙은 조용히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쁘게도 이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내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러 가면 전국적으로 정지 중이라고 했다. 언제 재개할지 모른다. 설명도 기한도 없고 단지 침묵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2025년 중국입니다. 여권을 잃는 것이 자유를 이동할 권리를 그리고 발언할 권리조차 잃는 나라입니다. 한때 해외여행은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포와 감시를 의미합니다. 그 공포는 대도시에서 작은 마을로 퍼져 있습니다. 부유층에서 노동자 계급에 이르기까지 출국을 바라는 사람들은 배신자, 판배 레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마을에서는 단순히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의심스럽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 속에서 굳이 목소리를 들고 우리는 단지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은 일반 시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원, 교사, 공무원, 의사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금이 있는 은행원은 2006년 입행 당시 전원이 인사부에 여권을 제출해야 했다고 되돌아봅니다. 해외 낚시를 하려면 상사의 서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2016년 이후 규칙은 완화되었습니다만 지금 또 올라제 제한이 돌아왔습니다. 한때 반영을 꿈꾸던 나라는 통제와 침묵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한때 자유의 상징이었던 여권조차도 의심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전토에서 조용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만들어진 폭풍입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모든 신입 직원이 중성근무소에 서명하고 여권을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여행 허가증조차도 반부패 식량 대책의 명목으로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은행원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배, 컨트롤의 문제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시하고 싶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은 현재 3개월마다 완전한 신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 모든 부동산 및 모든 자산이 검사를 위해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지배에 대한 집착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연수를 위해 해외로 보내진 교사들도 지금은 여권을 유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꿈을 끝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 교사는 때문에 서식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더 이상 꿈을 꾸는 것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좌절감은 조용하지만 쉽게 캠퍼스나 직원실의 연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신교의 명소에서는 조임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여권을 업데이트하려고 한 남자는 신문장증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베이징에 살고 세금을 지불해 생활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지를 이유로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태어난 곳이 영원히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졌고 수백만 번이나 공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집의 현관 앞에서 경찰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 여권을 맡기면 그들은 알려줍니다. 설명도 반환 시기도 없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계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 나라의 조용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통제 뒤에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의 출업률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화이트 근로자들로 붐비는 거리는 이제 배다원과 청소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좌에 남아있는 것은 불과 수천 위안과 그 밖의 불안뿐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돈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업은 더 이상 차입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야심에서 생존, 성장에서 공포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답은 말로는 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안전 첫 번째, 자유는 이에 다음. 그러나 안전을 추구하는 자유 자체가 조용히 죽음을 견디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장비가 아닙니다. 생명, 존엄, 그리고 선택의 기기입니다. 도시의 실내에서는 무엇이든 구입합니다. 시계, 전화, 결혼 반지조차도 네온 사인이 깜빡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식료품을 사기 위해 팔리고 있습니다. 대중이 있는 주부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금쯤은 아직 조금 저금이 생겼다. 지금은 전기를 멈출 수 없도록 동전을 세는 매일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부업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일상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동영상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벽에 있는 국민을 위한 디지털 생존 가이드입니다. 아내의 스카이라인은 밤이 되어도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이제 느껴집니다. 몇몇 택시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자지 않았다. 지금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 공장은 폐쇄되고 비행은 공석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멈췄다. 이것이 새로운 중국입니다. 한때 세계 재패를 꿈꾸던 나라가 이제 시간의 벽 속에서 호흡한다. 심지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동결되었을지라도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전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일을 찾고 지불되지 않는 월급을 쫓고 절망이 기본 감정이 된 나라에서 희망을 유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전반에 42만 개 중소기업이 소멸되었습니다. 지방도시의 상가 전체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은 여전히 깜빡이지만 발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한때 소음과 색채가 넘치던 베이징의 오래된 의료품 시장에서는 모든 셔터가 닫혀 있습니다. 한 가게는 구경 TV에서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옷을 사지 않는다. 음식을 사십시오. 시간을 버는, 시간을 산다. 마치 나라의 절반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다. 경제가 붕괴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신뢰, 정형, 그리고 신념조차도.
중국 전토에서 은행 앱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모기지 대출의 지불이 멈추어 하룻밤에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스트파운과 같은 도시, 봉쇄된 은행, 동결된 ATM,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이물처럼 유용하지 않은 현금 카드를 잡고 침묵 속에 열을 만드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안정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평화보다 질속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물을 멈추고 있는 나라의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은 만족부터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올려도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유, 자신의 돈을 쓰는 자유의 미래를 정하는 자유. 이들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특권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꿈이 과거 없을 정도로 강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는 빠르게 닫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거부되는 비자, 직전에 취소되는 면접,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차단되는 비행, 마치 하늘 자체가 봉쇄된 것 같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지도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에 높아지는 보이지 않지만 깨지지 않는 벽입니다. 이것은 위기에 있는 국가의 조용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아직 싸우고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남겨진 것조차 잃을 수도 있다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벽간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나라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이 강해지는 통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디 코멘트란에서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의 깊어지는 위기에 대해 보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